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입니다. 조선일보의 그 박은주 기자라는 분이 여성 기자죠. 아주 유능하죠. 이 광암뷰라는 칼럼을 통해 가지고 어느 79세 청년의 죽음 이거에 관련돼서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시위 함성 때문에 묻힌 분신 사건입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사회 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아주 순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취재한 기자가 쓴 그 소망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탄핵 사건, 이 헌법재판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7일 정오 덕수궁 근처 서울 도시 건축전시관 노천 옥상에서 그러니까 한참 탄핵 찬반 시위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너무 현직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내 머리를 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문형배의 그것을 보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무조건 하고 깔아뭉개려는 그런 태도가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됐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울 도시 건축 전시관 노천 옥상에서 79세 남성이 분신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그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렸다고 쓰여 있고 악플도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12일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정치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는 어르신이었을까? 수소문 끝에 그의 동창 세 분을 만났습니다. 기사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팩트 체크해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1946년생 K씨는 함흥에서 월남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주 고운 분입니다. 경복고등학교에는 남들보다 한 해 늦게 입학하고 말썽쟁이들에게는 밥도 사주고 타이르는 형 같은 동급생이었다고 그의 동급생들은 얘기합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에 교사를 하다가 제조업체를 차려 성공을 했다는 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작은 교회 시무장로로 은퇴할 때까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일으켰고 서초동 자택 근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슷했습니다. 기부와 봉사, 배려와 일화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3일 K는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소망은 네가 교회 나가주는 것이다 라면서 책을 보냈습니다. 제목이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참한 분이 불신을 했다는 그 소식에 국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밤 그는 자기 마음을 적었습니다. 7일 날 분신을 했는데 3월 6일 밤 그는 자기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이 헌재 재판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픔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염라대왕처럼 막 재판하는 문형배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한쪽 사람들은 기분이 이재명 쪽 사람들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우파들은 분노와 가슴 시림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을 적었습니다. 분신한 분은.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 김대중 씨를 좋아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표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탱크에 의한 교통사고와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팍팍 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습니다. 아,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만 남았다는 것을 이분은 느끼는 겁니다.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종북 세력 확산과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만 적었습니다. 7일 아침 K씨 이분은 영정으로 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책상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에는 문서 30장과 신라가 담긴 페트병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59분 그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말수가 적고 주장이 많지 않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한 동창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분이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저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이 말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저 소리들을 듣고 싶어서 그래. 거기는 이제 탄핵 반대 시위를 판차하는 시위 현장이겠죠. 네. 정치적 주장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0, 80년대 대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주투사 열사 호칭이 붙었습니다. 70여 년 모범 시민으로 산 남성은 기사 속의 익명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바로 우파적이고 그가 청년이 아니고 노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박은주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발언과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정치공학을 아는 이들은 보수가 깔끔하게 윤석열을 버려줬으면 대선이 조금 더 유리해졌을 것이다 라고 시간을 끈 것은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주장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길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영장 청구권, 오동훈의 문제, 영장 청구권 그것 하나뿐입니까?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이 거부당하니까 그걸 딱 숨기고 영장에는 다 기록해야 되는데 숨기고 딱 가서 오동훈이가 우리법, 자기는 우리법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법이 아니면 국제인권법 아니냐 이게. 국제인권법이란 거는 우리법의 후신이야. 자기 동기인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 바로 그때 법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서부지방법원장 우리법 가서 그다음 마은혁도 거기 부장판사로 있었고 서부지법에 도대체가 전부 우리법은 군집한 그런 법원이었다라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장 담당 판사도 이순영 판사, 이 사람도 희한한 판사예요.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체포영장.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했는데요. 얼마나 웃기는 가짜 엉터리 영장이냐면 거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같은 그런 건물들을 특히 이 보안시설이라고 하는데 수색 압수수색이라든가 때는 반드시 거기 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판사가 말이죠. 지가 법을 만들었어요. 예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하고 영장 발부를 딱 시켰어요. 우리법 이순영 판사. 미치고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만한 얘기죠. 이건 판사가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판사의 나라입니까? 마음대로 법을 고쳐요? 법을 만들어요? 예외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영장에 의해서 이게 돌아간 겁니다. 네. 그걸 들고 오동훈이는 득이만만하게 그다음부터 그의 인생을 펼쳤습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이 비합리적 영장 청구권, 비합리적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창조적인 거죠. 왜? 영장 청구하는데 법도 창조합니다. 거기다 기록합니다. 예외법 아니라 그런 법이 예외.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 참. 수사권 문제. 아니, 오동훈이가
공수처가 수사를 내란 혐의라는 건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수사했습니다. 수사권 문제, 헌법재판소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갑론을박할 때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 79세의 청년은 뭘 생각했을까요? 민주주의는 절차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민주주의가 바로 절차인데 이 절차를 망가뜨리는 마음대로 하는 전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혹자는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한덕수, 이상민, 박선재가 돌아가고 이재명, 이심은 무죄가 나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만 잡으면 된다. 윤석열은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를 그 많은 대중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수용하는 거다. 왜? 한덕수도 돌아오고 이상민도 돌아오고 박성재가 돌아오고 등등 다 돌아오니까. 왜? 어저께 대통령을 빼놓고 모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탄핵을 한 그 탄핵자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도 탄핵 시간을 갖다가 헌법재판소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도 시간을 계속 끌어서 몇백일씩 잡아놓고, 백몇십일씩 잡아놓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거는 거의 6개월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하루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하루 1박 2일 한 사람을 갖다가 파면을 몇 사람 했어? 문영배, 정정미, 정계선, 또 누구야? 이미선 4명, 여성 3명이 가세를 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숫자가 4대4가 되니까 기각돼서 나왔지만 거기다가 재판장 문영배란 사람은요, 방통위원장에게 선고하는 날 재판이 좀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사람이 파면을 시키고 미안하다고 하나? 이런 세상에 하루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장관급을 뭘 잘못했다고 파면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극좌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그때는 가서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그런 나라의 헌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9세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K가 왜 꼭 그랬어야 하는지 아직도 친구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한 부족함이 없었던 K씨. 그런데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갖다가 부름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괴물 같은 한국 정치에 휩쓸리고 말았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종교를 지키려는 자발적 순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에서 보던 분들이요. 분신 직전 이 K씨는 단톡방 몇 군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등등을. 79세 K에게는 미래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순수한 청년의 마음,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안식처에 이르렀길 빈다고 박은주 기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픈 기사였습니다. 분노를 유발시키는 기사이자 가슴 아프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언제쯤 그대로 존속될 것인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세월이 아니다. 이것이 언제쯤 극복될 것인가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79세 청년의 죽음이라는 이
이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